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60대 이상 분들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보행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보행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습관들만 고치면 80대가 되어도 충분히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요즘 TV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밌죠?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3,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것이 보행 능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시간마다 최소 5에서 10분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TV를 보시더라도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바뀔 때 잠시 일어나 걸어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 부족.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나 소화 기능 저하로 고기와 같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근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매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유지하고 보행 능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계란, 생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는 습관. 목마르지 않아서 물을 안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경련, 어지러움, 균형 감각 저하 등이 일어나고 이는 보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탈수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는 습관. 편안하다고 슬리퍼만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보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슬리퍼나 완전히 평평한 신발은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발목의 안정성도 떨어뜨립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발을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신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발 안에 깔창을 넣어 발 아치를 지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발을 구입할 때는 꼭 직접 신어보고 걸어보면서 편안한지 확인하세요.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듯이 발을 잘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부족.
걷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데 이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자 뒤에 서서 의자를 한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이것만 매일 조금씩 해도 균형 감각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아침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여섯 번째,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을 무심코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체중을 완전히 실어 내려가는 것,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무릎으로 지탱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앉았다 일어날 때 가능하면 손으로 지지대를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한 발씩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이 아닌 허리와 다리 근육을 이용하세요. 무릎 관절이 건강해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더라도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걷지 못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걷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걷는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걷기를 포기하시는데 사실 적절한 걷기는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시켜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기 때문이죠. 하루에 2~30분, 일주일에 최소 3~4일은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또한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즐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7가지 나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적절한 단백질 섭취 부족,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는 습관,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는 습관,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부족,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이제 이런 습관들을 개선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73세 이용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셨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하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물 마시는 습관,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걷는 운동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진통제 복용 횟수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내년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도 걷는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333 법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나쁜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것 3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습관들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3분씩만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최소 3주 동안 지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식사 후 3분 동안 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TV 시청 중에 3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보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면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 능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선생님은 특히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보행 능력 향상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선생님은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걷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전문의 선생님의 조언처럼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보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할 때마다 단백질 음식을 꼭 한 가지 이상 포함시키세요. 두부, 계란, 생선, 고기, 콩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병에 물을 채워두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목시계 알람을 맞춰 놓으면 잊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집안에서도 편안하지만 발을 지지해주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TV를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한 번에 5분씩만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걷는 능력은 자유와 독립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 가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동네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습관들을 개선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는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생행복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